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하시죠.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력과 유한타증권 이경민 PB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에서 새 용의자를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루트로닉, 두 번째 용의자 하림 홀딩스, 세 번째 동아 ST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루트로닉이 말하는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계속 오르는 고평가 종목, 가는 종목이 더 간다. 루트로닉이 오늘 오르는 건 왜 오른다고 봐야 될까요? 루트로닉이 몇 주 전에, 한 2주 전인가 IR을 했습니다. IR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의료기기 업체인데, 약간 의료기기계 바이오 업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오늘 이 상한가 변동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 성장성이 좀 부각되는 업체들의 급등락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장기 성장성이 굉장히 좀 뚜렷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상당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성장성이 어떻게 하면 뚜렷할 수 있을까요? 네. 차근차근 네. 증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증거로 가지고 온 부분들은 황반 변성 레이저 장기 모멘텀이라는 것인데, 저도 이제 이 회사의 IR을 좀 다녀와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근데 너무 어려워서 안과 의사들한테까지 얘기를 좀 조언을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 업체인데, 이 황반 변성이라는 이 레이저 기기를 최근에 이제 만들고 있고 아직 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게 환자 수만 세계에서 한 1.3억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황반 변성 치료제가 있긴 한데, 이게 황반이라는 게 이제 망막 뒤쪽에 상이 맺히는 중심부입니다. 중심부인데 거기가 약간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실명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세계에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한 세계 환자가 한 1.3명이고 3억 명 정도 되고, 이게 세계 시장만 한 7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지금 개발한 레이저 기기고, 요게 이제 미 FDA에 지금 승인 예정되어 있고, 국내나 유럽 쪽은 CE는 이미 허가가 다 됐고, 그래서 이제 2016년이나 17년에 이제 런칭을 좀 하게 될 텐데, 제가 표를 좀 하나 들고 왔습니다. 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게 기기 이름이, 레이저 기기 이름이 AM10이라는 기기인데, 네. 요게 이제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영업을 좀 하려고 하냐면, 우선은 이 회사는 이제 병원에 납품하는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병원에 납품하려면 환자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발휘되고, 환자들한테도 쓸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약간 싸야 되고, 근데 이 부분들은 기본적인 이제 영업을 할 때 구조인데, 병원 쪽한테도 이익이 많이 남아야 병원 측에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많이, 그렇죠. 의료기기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근데 네. 병원 쪽 매출을 굉장히 좀 많이 줄 수 있는 기기라고 합니다. 제가 IR 그때 갔다 와고 정리가 된 리포트인데, 이게 네. 병원 쪽 매출이 AM10을 쓰게 되면 병원 쪽은 상당한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근데 환자 부담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비싸긴 한데, 네네. 이 기기가 세계 최초 기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명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완치가 좀 될 수 있다면 황반 변성에 대한, 하죠. 그렇죠. 네.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게 병원 쪽의 영업력도 굉장히 좀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기관들은 거의 지금 쓸어 담고 있다시피 하는 정도의 의료기기고, 그리고 지인분이지만 안과 의사 측에서는 이런 기기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이건 엄청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장기 모멘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종목을 많이 설명을 드릴 때 실적 관련한 레코드나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이 업체는 실적은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그러니까 당장의 실적. 그래서 증거 두 번째는 저는 의료기기에 이제 바이오 가치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논외지만 뭐 기관 쪽에서는 굉장한 많은 업사이드를 좀 보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이 기기가 만약에 좀 확실히 확대가 되고 네. 팔리게 된다면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체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승인은 언제 정도로 시기를 예상하고 있나요? 네, 아직 뭐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지금 승인 완료된 거는 이제 국내 쪽의 승인이 그러니까 AM10의 이 당뇨병 성황 반부종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 치료 품목에 따라서 이 승인이 따로 나기 때문에 네네네. 예, 특정 이제 치료에 같은 따라서 기계로, 같은 기계로 같은 기계로 치료하는군요. 다양한 치료를 네. 그러니까 다양한 품목에 대한 허가가 따로 나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게 지금 승인이 난 게 국내와 유럽 시기 쪽에 승인이 난 게 당뇨병 성환 반부종이라고 네네네. 요거 지금 승인이 났고 중심 장애 맥락 망막 병증 여기에 대한 승인도 국내와 지금 유럽 쪽에 지금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황반 변성은 아직 아무 데서도 승인이 안 난 거고요. 네, 황반 변성은 네. 아직 나지 않았고 지금 중심 장애 맥락 망막 병증 어려워요. 이쪽에 조금 네. 어렵죠. 그래서 이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워지지도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 지금 네. 미국 국내와 유럽시 승인이 완료됐고 지금 미국 FDA는 승인 지금 신청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그 승인이 신청이 돼 있으면 네. 그래도 올해 안에는 안 나고 봐야 되나요? 아니죠. 이걸 계속 캐묻게 되네요. 아니죠. 아닌가요? 예, 몇 년 걸릴 연구하는데 수도 몇 있어요. 년 걸리고 네. 지금 이거 개발한 데만 한 5년 이상 걸렸고 17년 이상 가야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기관 쪽에서 지금 좀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경민 PB님, 루트로닉 어떤 단서들 보셨나요? 네, 우선은 뭐 저도 그 전문가님하고 똑같은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A10에 대한 뭐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치료술 비교 부분에 좀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제일 그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제 같은 부분은 뭐 증상을 조금씩 지연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동사의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 A10이라고 하는 제품은 뭐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관련돼서 뭐 조금 기존에 없던 그런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2017년부터 조금 매출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판단 들고 있고 그 승인 얻는데 뭐 그렇게 좀 짧은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다만 뭐 기존에 없던 그런 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 조금 좀 빨리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매출액 및 그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직 그 A10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 매출액이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영업이익률도 뭐 한 10%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성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담보하지 않았나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2014년 뭐 기준으로 해서 에스테틱 쪽, 그쪽 미용 쪽 매출 비중이 한 90% 정도로 좀 차지를 했었는데 해당 부분도 좀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동일하게 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뭐 좀 안정적인 그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뭐 새롭게 매출을 좀 파워풀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황반 변성 치료제 그 A10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수급 관련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기관 쪽에서 뭐 거의 근 2년 동안 기관 쪽에서 거의 매수를 해놓고 물량이 빠지지 않고 개인들 물량만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가운데 그 파란색이 개인인데요. 외국인의 흐름은 뭐 약간은 트레이딩하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라고 판단 들고 있고요. 기관 쪽의 흐름은 그냥 묶어놓고 얼마나 더 가나 보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머니나 이런 부분 좀 많이 유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투자자분이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루트로닉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바이오 제약주 가운데서 신약 모멘텀이 있다든지 임상 3상에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신약이 미국 쪽에 출시된다더라 기술 이전했다 그 수출에 대한 뭐 어떤 그 실적 반영 이런 부분들 정말 크게 모멘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기기도 오늘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는데요. 그 중심에 루트로닉이 있습니다. AM10이라고 하는 황반 변성 레이저 치료기. 자, 이것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현실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몇 년 정도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관이 현재 장기적인 성장주로서 투자하고 있는 용의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루트로닉 오늘 두 분 모두 석방해 주셨네요. 두 번째 용의자 하림홀딩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는 양자 페노션 입양했다. 양자 페노션이군요. 뭔가 했습니다, 제가. 네. 양자 페노션을 입양했다. 대기업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네. 그 의붓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들여온 자식이죠, 어쨌든.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그 하림홀딩스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M&A를 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네네. M&A를 통해서 커 나갈 수 있는 회사, 특히나 페노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죽어 있는 회사를 근데 죽어 있는 회사인데 기본 그 장치 그러니까 뭐 선박이나 이런 건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자산, 그러니까 처분 자산이 되는 건데 네.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인공호흡을 해서 띄어서 자기들 유통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굉장히 머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괜찮은 그 이제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간다는 저는 건데. 솔직히 이 회장님께서 나폴레옹 모자를 뭐 한 20억 가까이 주고 사셨다고 했을 때 속으로 조금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승부사 기질이 있으세요. 네, 근데 되게 네. 뭐 저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시니까 뭐 나폴레옹 그걸 무장 왜 그만큼- 비싸게 사신 거 근데 네. 뭐 그거는 회사의 실적과는 뭐 크게 연동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분의 마인드 자체가 되게 진취적인 성향을 네.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림을 개인적으로 좀 응원을 하는 입장이고 페노션 같은 경우도 중기 시너지는 분명히 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증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주력 자회사가 이제 하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림보다는 이제 NS 홈쇼핑의 이제 주력 자회사라고 좀 주력 이제 그 지주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죠. 이제 NS 홈쇼핑이 연간 순이익이 지금 홈쇼핑 업황이 약간 지금 뭐 백소 파동으로 인해서 약간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연간 순이익이 700억대 지금 찍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700억대는 연간 꾸준히 지금 내주고 있는 회사고 2015년 예상 실적이 지금 778억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약간 그 메르스 때문에 약간 그 내수 경기가 좀 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700억대 초반 정도는 꾸준히 좀 낼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본다면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NS 홈쇼핑이 그 상장이 되고 나서 PR 한 15배 정도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배도 채 평가를 못 받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네네. 업황이 좀 약간 분위기를 약간 못한 지금 그렇죠.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하지만 이 회사의 지분을 4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하림홀딩스의 가치를 더하고 그리고 계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계열로 우선은 나오는 거지만 이제 하림 쪽에 캐시카우는 안정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물론 이제 하림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하림 USA 미국 법인의 지분만 조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쪽에 캐시카우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과 더불어서 나중에 시너지가 날 부분들은 이제 중기 성장성인 이제 두 번째 증거인 이제 M&A 시너지인데 그 하림 계열사들이 이제 사료를 전부 다 사와야 됩니다. 특히 하림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주력 자회사들인 그 주력 계열 회사인 뭐 선진이나 팜스코 이런 회사들이 사료를 전부 다 외국 쪽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네. 요거 그 원재료의 95%가 지금 뭐 옥수수라던가 그런 곡물입니다. 곡물을 이제 페노션의 배를 선박을 이용해서 벌크선을 이용해서 중기적으로 끌어온다면 원가 절감률이 굉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숫자를 네. 표현함으로써 뭐 제출을 할 수 있는 숫자로 보여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원가 절감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 기본적인 크게 성장을 하지 않는 업체들은 성장을 하려면 외형 성장보다 원가를 줄이면서 성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M&A 거리를 하나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가를 기존 대비해서 한 네. 뭐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절반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절반 정도까지 왜냐면 네. 옥수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한 100이라고 보면 거기에서 유통비용은 한 10에서 20 정도입니다.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절반 뭐 옥수수 가격이 최근에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뭐 10% 포인트만 비용 절감을 하더라도 굉장한 네. 시너지를 왜냐면 얘들이 굉장히 많이 들여오기 때문에 옥수수를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중기적인 시너지는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하림홀딩스? 저는 뭐
지금 더 이상 빠질 구간은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빠질 구간은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NS 홈쇼핑의 지분가치 최소한 3천억 정도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뭐 4천억, 5천억 정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중기적으로 바닥은 거의 나왔다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경미 PB님, 하림홀딩스가 페노션을 인수하게 된 것. 이거 관련해서 뭐 알게 모르게 사실 주가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페노션 자체도 그런 M&A가 결정되고 나서 뭐 급등했던 적도 있었고요. 올해 하나의 어떤 좀 나름대로 큰 M&A 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선은 뭐 하림홀딩스가 승자의 저주는 좀 피해가려고 좀 많이 좀 노력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개인 수액 투자자분들하고 좀 이렇게 목표 싸움이나 이런 부분도 했는데 그냥 뭐 바로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1.25대 1로 감자를 통해서 인수 대금을 조금 줄여서 인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페노션 주가도 조금 좋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뭐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런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금 많이 무너지다가 뭐 이제 인수가 확정되고 나서 전일 좀 강하게 올라왔었죠. 오늘도 조금 좋다가 주가 좀 밀렸는데 이런 뭐 승자의 저주 부분은 조금 많이 비껴왔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는 페노션 정상화 시일까지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전기선이나 이쪽 부분에 있어서만 남겨두고 있고, 과거에 좀 과하게 계약을 맺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뭐 그쪽 계약 해지하면서 발생됐던 손실금이나 이런 부분이 채권으로 돌아와서 뭐 페노션 쪽의 부채로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페노션 정상화까지 시일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앞서서 말을 하셨지만 뭐 원가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동사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로 인해서 뭐 최근에 주가 하락은 과도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 회복은 뭐 단기간에 뭐 조금 회복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위험 쪽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하림홀딩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하림홀딩스가 페노션을 인수하게 되면서 과연 그룹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원가 절감 차원과 최대 그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NS홈쇼핑의 주가 할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정상화만 시켜준다면 하림홀딩스는 현재 주가 바닥을 형성하면서 이제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석방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이 계신가 하면 또 반대쪽에서는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M&A에 대한 시너지보다는 당장 페노션의 정상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수로 인한 주가 하락은 조금 과도했다고 본다. 라면서 위험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하림홀딩스, 이러한 의견들 사이에서 일단은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동아 ST.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양호한 실적과 신약 기대감, 목표가 상향한다. 바이오주들 중에서 뭐 이제는 다 노트를 해두셔야 되죠. 어떤 게 진짜 모멘텀 가장 강하게 받는 주식인가. 네, 맞습니다. 그중 하나죠. 동아 ST도. 강하게 모멘텀 저는 약간 받는 중간 쪽. 네, 중간, 왜냐하면 네. 신약을 가지고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바이로메드와 코오롱 생명과학, 네. 그리고 한미약품. 네네. 그러니까 한미약품 이렇게라고 보고 메디톡스는요? 있고, 메디톡스도 그렇죠. 네. 네, 메디톡스도 그렇고, 메디톡스는 이미 라이센스 아웃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동아 ST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 완료된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면 임상 2상이나 한 3상 정도 되면 라이센스 아웃을 통상적으로 한 50%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실적만 우선 체크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고 파이프라인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좀 나온 이유가 2분기 실적이 호조와 플러스 이제 EPS를 2016년으로 넘긴다라는 거고, 그리고 적정 밸류에이션을 좀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적을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자체만 올려도 목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동아 ST에 대한 PR 밸류에이션
인플레이션을 거의 36배 정도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오늘 네. 나올 리포트를 좀 보면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139억 원입니다. 139억 원이고 올해 1분기에 128억 원 정도 나왔는데 주력 제품이 이제 위 점막 보호제는 이제 스티렌이라는 게 그 원해 처방이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품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올라온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품목 자체는 워낙 다양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품목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스트레인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품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EQ 실적은 EPS 추이는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신약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제가 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동아ST가 지금 임상 들어가고 있는 거를 국가별로 그리고 임상 지금 단계별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국내 쪽에 지금 당뇨병 치료제 지금 품목 허가 신청이 지금 들어간 게 DA229 이게 지금 들어간 거고, 그리고 미국 쪽과 브라질 쪽에 들어간 게 이제 당뇨병성 치료제와 이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이게 임상 이상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그 바이로메드나 코오롱 생명과학이나 전부 다 지금 3상에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이기 네. 때문에 요게 지금 2상에 완료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2상 이상만 되면 어느 정도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것은 신협 가치로 다 부각을 시켜줍니다, 시장에서.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PR 밸류에이션도 올려 잡은 거고, 목표 네. 주가를. 그런 라인업대를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한 라인업을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뭐 대박을 칠 만한 지금 당장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을 만한 치료제 같은 거는 조금 부족하지만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신약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부각시켜서 저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석방해 주시나요? 네, 저는 석방입니다. 네, 이경미 PB님은요? 예, 저도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석방입니다. 우선 뭐 제가 처음 가져온 그 차트를 보면 좀 돋보이는 좀 수출 쪽 실적이 조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 ST 같은 경우는 뭐 전문 의약품분 같은 경우 조금은 그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그 수출적인 부분은 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동사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수출 해외 쪽을 좀 기대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가져온 증거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동아 ST의 파이프라인 현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임상 국가나 개발 단계, 적응 중, 그 다음에 뭐 제가 좀 보고 있는 부분이 비고 부분인데요.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DA 1229 뭐 이쪽 같은 경우도 뭐 국내에서 좀 치료가 되고 있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DA 그 9801번이라고 하는 그쪽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인데요. 이쪽 부분이 천연물 의약품입니다. 기존의 미국 같은 경우는 합성 의약물 케미컬적인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만큼 다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 치료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됐기 때문에 천연물 의약품 쪽으로 좀 눈이 많이 돌아왔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동사 같은 경우는 뭐 균일한 그런 효능을 조금 보여주면서 미국 쪽에서 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3상이나 이쪽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도 조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 번째로 뭐 동일하게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차트 같은 부분을 확인해 보신다고 하더라도 외국인과 뭐 기관 쪽에서 뭐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올해 초부터 뭐 지속적으로 좀 강한 매수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동사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조금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충분히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 ST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동아 ST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역시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 상당히 돋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 가파른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약 파이프라인, 현재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약도 있고요. 2상까지 완료된 신약들 2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약들까지 이런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경쟁력이 되고 이것이 앞으로 재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요. 동아 ST 두 분 모두 석방해 주셨네요. 오늘 루트로닉과 동아 ST 석방됐고요. 하림홀딩스가 위험으로 분류됐습니다. 루트로닉이 올해 들어서 한 200% 올랐고요. 동아 ST가 한 50% 올랐어요. 자, 운용용님은 어떤 쪽의 전략 주실 건가요? 네, 저는 루트로닉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루트로닉
굉장히 좀 그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담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상장사는 많이 없습니다. 예, 많이 없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지만 네. 그 기술력을 우리가 평가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은 그 매수가를 좀 낮게 드렸습니다. 오늘 워낙 많이 급등을 하고 지금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가는 조금 눌리는 이제 55,000원권역대에서 바닥에서 모아가시면 된다. 좀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 항상 따라가지 마시고 밑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고 목표가는 67,000원으로 우선 드리지만 저는 7만 원 이상권역도 충분히 터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67,000원에 손절 라인은 45,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PB님은 어떤 쪽에 전략 주실 건가요? 예, 저는 동아ST 쪽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가 최근에 좀 하락을 했는데 좀 과도한 하락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단가는 그 13만 8,500원 오늘 그 전일 종가죠. 이 정도 부분에서 예,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7만 6천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손절 가격은 좀 짧게 13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두 용의자 모두 전략 세워졌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 최근에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적용하는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죠.